이번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서두에서 이종규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DNA 마커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축산업에서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현장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적용된 기술로 우리가 계량이든 뭐 유통이든 사양이든 뭐 가공이든 간에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유전자 개념이 도입이 돼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술이 DNA 마커를 이용한 동일성 검사, 친자 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가축을 키우는 첫 번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첫 번째 목적은 사장님들 그냥 뭐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키우시는 거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하려면 덜 먹이고 빨리 크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덜 먹이고 빨리 크는 건 이제 사양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술이지만, 그거 말고 원천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계량이랑 육종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량이라고 하고 육종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건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족보가 있듯이 이제 소도 족보가 있죠. 아빠 엄마가 누구고 KPN 몇 번을 썼고 몇 번을 썼느냐에 따라서 또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송아지의 그 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격이 달라지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족보의 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족보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혈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친자 확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DNA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는 혈통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냐? 이 송아지가 태어나면 우리가 혈통 등록을 하죠. 혈통 등록을 해서 종축계량협회에 이제 혈통 등록을 해야 이제 이력번호,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를 받고 계속 혈통을 관리를 하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이렇게 족보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류상으로만 족보를 관리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뭐 KPN 950이 아버지면 10만원, 20만원 더 받고 팔 수 있는데 내가 얘를 아빠를 KPN 950이라고 올릴까? 해서 올려도 나중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이제 DNA라고 하는 검사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그 혈통이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그 축주가 이제 뭐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등록을 했던 경우도 있고, 실제로 또 이제 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을 할 때 다만 몇천원 몇만원 더 받으려고 인공수정사가 조금 이제 속이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950인데 951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951인데 950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등록을 시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인위적인지 아닌,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들이 생겼던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오류들이 뭐 많게는 60% 70% 오류가 생겼고, 아니면 뭐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것들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DNA 마커라는 게 국내에 도입이 되고, 그 DNA 마커에 대한 연구들을 국내에 있는 이제 대학 선생이나 연구소에서 이제 하다 보니 그러면 이 DNA 마커를 가지고 우리가 친자를 확인할 수도 있겠네? 아니면 동일한지 안 한지 확인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것들을 휴먼에서는 진작에 하고 있었지만 이걸 그럼 가축으로 도입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개념의 발상의 전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축산업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 마커를 이용한 이제 친자 확인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글로 요약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친자 확인의 우리가 사업의 목적은 결국은 친자 확인 또는 부모 찾기를 통해 갖고 혈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럼 이제 그런 혈통의 신뢰도를 높여가지고 한우의 개량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게 목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우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친자 확인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자 확인 사업의 필요성은 이제 친자 확인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부가적인 효과, 실제로 송아지 경매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평균
단가가 50만 원에 팔렸던, 예를 들면 50만 원에 팔렸던 송아지들이 친자 확인을 통해 가지고 아빠 엄마가 확인이 되고 혈통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10만 원을 더 받고 판다든지 15만 원을 더 받고 팔게 되면 결국은 50만 원짜리가 60만 원이 되고 65만 원이 되니까 부가적인 이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혈통이 정확한 기반을 통해 가지고 우수 종축을 선발을 하고, 그 우수 종축을 선발한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후대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암소, 우량 암소들을 구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새우들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집에서 키워서 나중에 내가 출하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송아지 때 팔아서 내가 수익을 얻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친자 확인 사업에 이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이 친자 확인이라는 사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제 친자 확인에도 이제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친자 확인을 이제 하게 됐던 배경이 2004년도 10월 달에 소고기 이력제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소고기 이력제는 그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미국산 수입육이 국내로 유입이 되면서, 그러면 한우가 미국산 수입육이 저가의 미국산 수입육이 들어오게 되면 한우 산업은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한우 산업이 망하지 않고 더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었던 배경이 이제 쇠고기 이력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쇠고기 이력제가 뭐냐면 한우를 한우답게 팔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한우를 만들어서 내가 출하를 했는데 이 한우가 어느 농장에서 태어났고 어떤 농장에서 몇 개월까지 키워져 가지고 어느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고 그 도축된 고기가 어느 유통 공장을 거쳐서 어떤 판매 유통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마트든 홈플러스든 뭐 탑마트든 아니면 동네에 있는 식육점이든 시장에 있는 식육점에 이렇게 판매가 돼서 흘러갔는지에 대한 이력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결국 이제 쇠고기 이력제인데, 그게 2004년 10월 달에 이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3년 뒤에 2007년도에 소미 쇠고기 이력제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개선을 하고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쇠고기는 이력제를 통해서만 유통이 될 수 있다라고 농림부 고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6월 달에 쇠고기 이력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2007년, 2009년도에 얘네들이 고시가 되기는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DNA 마커라는 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이력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산상으로 추적을 가능한데, 그러면 전산상으로 추적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그러면 DNA로 바로잡자. 그걸 검증하자. 그래서 DNA를 가지고 동일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DNA 마커를 만들어서 이력제를 이렇게 추정할 때 혹시 단속을 가거나 뭐 이력 번호를 조회했을 때 서로 이 고기가 그 고기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건 이제 DNA를 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DNA 마커가 11개의 DNA 표준 마커가 만들어져서 2007년도에 소미 쇠고기 이력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될 때 이 DNA 마커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다라고 표준 DNA 마커가 만들어져서 법률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9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뒤에 소가 이력제가 잘 되니까 2012년도에 돼지고기까지, 돼지하고 돼지고기까지 이력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법률이 개정이 돼서 2014년도 12월 달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됩니다. 여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 관한 법률에는 소하고 돼지가 이력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법률이 기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DNA 마커를 가지고 우리가 이력제에 대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제 검증하고 이제 단속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이력제를 가지고 DNA 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보시면,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농장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바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DNA 분석을 통해서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집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는 소들을 샘플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축법에 의해서 도축은 무조건 도축장에서 하게끔 돼 있죠. 예전에는 내가 소고기 먹고 싶으면 우리 집에 소 키우면 그냥 소 한 마리 우리 집 앞마당에서 잡아도 되는데, 이제는 내가 소가 먹고 싶어도 도축장에 가서 도축해 갖고 와서 고기 상태로 갖고 와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축장의 모든 소들이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기 때문에 도축되는 소들의 시료를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3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왜 3년이냐?
우리나라 소가 한 마리 도축이 되면 얘가 뼈까지 다 팔려 나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최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시료를 보관을 하고 그 보관한 시료를 가지고 유통 단계, 그 다음에 소비자 단계에서 단속을 나갔거나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단속이 나가거나 농산물 품질 평가원이나 뭐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단속을 나가가지고 실제로 이력제가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샘플링 해갖고 와서 그 유통 단계랑 소비 단계에서 샘플링한 샘플과 도축장에서 수집해서 모아놓은 샘플을 두 개를 동시에 꺼내가지고 똑같은 DNA 마커를 가지고 DNA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했을 때에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면 아, 얘는 이력 번호를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판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DNA 검사 결과가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아, 얘는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지도 단속이나 뭐 벌금을 매기거나 영업정지를 매기거나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친자 확인을 이제 하는 건 어떻게, 이력제에 의해서 우리가 동일성 검사를 하던 DNA 마커를 가지고 우리가 친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동일한 DNA 마커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얘가 살아있든 간에 죽었든 간에 상관없이 DNA 검사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DNA 검사 결과를 동일성 검사만 활용을 해서 되겠냐? 어차피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친자 확인을 한번 해보자. 왜?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엄마한테서 유전자의 절반, 아빠한테서 유전자의 절반을 받아가지고 와서 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DNA 검사를 하게 되면 제가 검사한 결과값의 절반은 엄마한테서 오는 거고요. 절반은 아빠한테서 오는 겁니다. 그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생물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유전 정보의 절반은 엄마한테서, 유전 정보의 절반은 아빠한테서 오기 때문에 동일한 DNA 마커를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값은 엄마 아빠의 결과값의 절반씩을 받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친자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가축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한테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 친부 확인, 그 다음 친모 확인, 그러니까 친자 확인이라고 하는 검사 방법으로 막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로 재산을 뭐 물려주고 많이 하는 그런 때 나오는 그 방법이 그대로 소한테 옮겨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현장에서 소를 키우시면서 친자 확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럼 친자 확인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를 어떻게 판정을 하고 어떻게 해독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장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친자 확인의 이제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건 DNA 시료가 있어야 되겠죠. DNA 시료는 뭐 다양한 데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있는 시료에서는 무조건 DNA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라 하면 뭐냐? 우리가 조직에도 근육세포가 존재를 하고요. 혈액 안에도 세포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뼈에도 고리수세포가 존재를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근육, 혈액 안 쓰고 모근을 뽑느냐? 소한테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주고 우리가 DNA 샘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실제로 여기 선도원 박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현장에 가서 우리가 검증을 했던 방법인데, 소는 발굽, 뿔, 그 다음에 코 있는 비경 빼놓고는 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게 털이구나. 근데 그러면 털 중에 DNA가 들어있는 그 모근, 우리가 이 머리카락에는 이게 단백질 덩어리지 얘가 그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뽑으면 얘를 가지고 여기 가위로 싹 잘라가지고 DNA를 뽑으면 DNA가 안 뽑힙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우리 모근, 뿌리 끝에 있는 모근에 세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세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DNA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에도 털이 있고 배에도 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머리에도 털이 있고 다 털이 있는데 왜 털 중에 꼬리 끝부분에 있는 털이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소를 보시면 털 중에 제일 억세고 긴 털이 꼬리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 끝부분에 있는 털을 채취를 하면 모근이 가장 잘 쉽게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채취하기도 가장 용이하고 해서 저희가 꼬리 끝부분에 있는 꼬리털을 가지고 DNA를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꼬리털을
이제 축협을 통해서든 어떤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교로 보내주시면 학교에서 이제 DNA를 뽑습니다. 이제 실험실에서 DNA를 뽑고 그 뽑은 DNA를 가지고 이제 그 DNA 마커의 유전자형 값을 분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얘가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DNA 마커의 종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력제에 사용되고 있는 11개의 DNA 마커를 친자 확인에도 그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 11개의 DNA 마커 이름입니다. 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얘는 그냥 DNA 마커 이름이니까 이름이고, 여기 XY는 순놈이면 XY의 DNA 마커가 다 반응이 돼야 되고요. 암놈이면 X 크로모점에 있는 DNA 마커만 반응이 돼야 돼서 성감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잘못 등록할 수도 있거든요. 이 암놈이 태어났는데 순놈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거고, 순놈이 태어났는데 암놈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서 그것까지 검증할 수 있는 DNA 마커를 넣어가지고 총 13개의 DNA 마커로 우리가 이력제, 그러니까 동일성 검사를 했고, 이 동일성 검사한 결과값을 가지고 친자 확인에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왜 11개만 썼을까요? 12개 쓸 수도 있고 13개 쓸 수도 있고 7개만 쓸 수도 있는데, 근데 가장 우리가 이제 DNA 검사할 때도 중요한 게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을 하셨을 때 덜 부담스러운 비용이 어느 정도의 선이고, 단순히 비용만 절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효율성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DNA 마커의 숫자가 몇 개인가를 고민을 해서 저희가 7개부터 16개까지 다양한 마커를 가지고 검사를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가 11개면 충분히 우리 한우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쓰고 이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11개의 DNA 마커를 가지고 무작위 교배 집단, 그러니까 암소하고 순놈을 고정시키지 않고요, 아무 때나 교배할 수 있게끔 풀어놓으면은 이 11개의 DNA 마커를 가지고 동일한 검사를 했을 때에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확률값이 5.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입니다. 그러니까 5.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은 10뒤에 동그라미가 22개 붙어 있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우 우리가 지금 뭐 유구까지 포함해서 약 한 300만 두, 270만 두에서 300만 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동일한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값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무작위 교배 집단이 아니고 반영내 교배 집단이죠. 왜냐하면 아빠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KPN으로. 그리고 암소는 전국에 퍼져 있죠. 그러니까 한우는 반영내 교배 집단이기 때문에 반영내 교배 집단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4.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중에 동일한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는 개체가 태어나기 때문에 한우에서는 11개의 DNA 마커만 써도 동일한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결과값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11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동일성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11개만 가지고도 친자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친자 확인을 했을 때 아빠, 엄마 둘 중에 하나를 알게 되면 하나라도 모를 경우에 친자 확인 일치율이 0.99 곱하기 0.9998868 값이고, 둘 다 알게 되면 0.99983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얘가 뭐냐면 99.999%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99.999%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한쪽 부모를 알든 양쪽 부모를 뭐 다 알든 간에 한쪽 부모라도 알게 되면 결국은 얘가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확률값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하는 확률값을 저희가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1개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력제에 활용을 할 수 있고 친자 확인에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짓게 되고 얘가 고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11개의 DNA 마커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친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친자 확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빠, 엄마, 친자 확인하고 싶은 송아지의 유전자 분석 결과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메일은 이제 아빠가 되고 피메일은 엄마인데, 아빠는 우리가 KPN이죠. 한우에 대해서 한우만 놓고 얘기하면, 엄마는 우리 집에 있는 암소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이 KPN을 이용해서 암소에다가 인공수정 해가지고 태어난 송아지들을 우리가 A, B, C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 가지고 11개의 DNA 마커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하나의 마커당 결과값이 2개입니다. 왜 하나당 결과값이 2개냐?
얘도 이 아빠도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존재할 거잖아요. 얘도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DNA 검사를 하게 되면 그 DNA 결과값은 무조건 쌍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쌍. 하나의 DNA 마커에 한 쌍의 결과값이 나옵니다. 하나는 엄마로부터 내려온 거고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둘 다 마찬가지로 DNA 검사를 하게 되면 11개의 DNA 마커에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값이 몇 개? 22개. 11개, 마커 한 개당 결과값이 2개니까. 그래서 22개의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22개의 결과값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DNA 마커를 가지고 송아지한테 DNA 검사를 해가지고 나온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결과값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엄마, 아빠로부터 결과값이 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DNA 마커 TLA227이라고 하는 DNA 마커를 가지고 A라는 송아지는 결과를 분석을 했더니 결과값이 13, 13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고요. B는 13, 18, C는 14, 18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13, 13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는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한테 13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있죠. 엄마한테 13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13, 13은 나올 수 있는 경우죠. 그럼 B가 가지고 있는 13, 18은 나올 수 있는 경우예요. 예, 13은 엄마로부터 온 거고 18은 아빠로부터 왔으니까 가질 수 있는 경우죠. C가 가지고 있는 14, 18도 18은 아빠한테서 온 거고 14의 값은 엄마한테서 온 거니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커를 한 개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TGLA53이라고 하는 DNA 마커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A는 15, 20이라는 결과값, B는 18, 20, 그 다음에 C는 14, 20이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15, 20은 15는 아빠로부터 온 거고 20은 엄마로부터 온 거니까 얘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18은 아빠한테서 왔고 20은 엄마한테서 왔으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라고 하는 개체는 14, 20인데 20은 엄마한테 있어요. 근데 14는 아빠한테서 와야 되는데 아빠는 14라는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친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아빠가 14라고 하는 유전자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14라고 하는 유전자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친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자 확인 결과를 내보내드릴 때 부부정이라고 내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갖고 있어야 되는 유전자형이 없으면 모부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둘 다한테서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완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틀렸는지 아빠가 틀렸는지 둘 다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개의 결과값 중에 11개의 마커의 결과값이 22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2개 중에 한 개만 틀리면 걔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근데 물론 22개 중에 한 개만 틀릴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틀리면 여러 군데서 틀립니다. 예, 틀리면 여러 군데서 틀리는데 이론적으로 22개의 값 중에 한 개만 틀려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친자 확인하는 방법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소가 잘못됐는지 아빠 소가 잘못됐는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럼 엄마 소가 잘못됐으면 엄마 소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왜냐하면 송아지를 내가 밖에서 사갖고 온 게 아니면 우리 집에서 새끼를 낳은 거겠죠. 우리 집에서 새끼 놓은 고맘때에 우리가 보통 한우는 계절 번식을 안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기 쉬우려고 발정 동기화 시켜서 이제 계절 번식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송아지가 태어날 그 무렵에 한꺼번에 여러 마리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태어나다 보면 엄마가 이렇게 젖물리다 보면 서로 이렇게 밖에서 젖물리고 그러다 보면 엄마를 헷갈리게 이제 기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맘때에 태어났던, 그러니까 분만했던 암소들의 DNA 검사를 해가지고 송아지 거랑 맞추면 엄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사가지고 온 소는 찾기가 힘들겠죠. 예, 밖에서 사갖고 온 소는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송아지 판 그 농장에 가가지고 이 소가 맞니 안 맞니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또 트러블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아빠가 틀린 건 어떻게 찾느냐? 아빠가 틀린 건 저희가 바로 찾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용되고 있는 KPN에 대한 유전 정보를 우리가 다 전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KPN 내에서
아빠일 확률이 높은 애들을 저희가 추정을 해드립니다. 바로 한 마리를 추정해드릴 수도 있고 두세 마리를 추정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 추정해드리는 KPN 내에서 아빠를 바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친자 확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혈통을 바로 잡을 수도 있고 개체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자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나의 사업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창축협이랑 친자 확인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갖고 왔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 2018년에 돼 있는데 지금 2020년 현재까지 계속 친자 확인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거창축협에서 이제 모금 채취를 하고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저희한테 분석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친자 확인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 결과값을 다시 거창축협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친자 확인을 저희가 2014년부터 거의 한 6년 가까이 친자 확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결과를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처음에 저희한테 친자 확인을 의뢰를 해주셨을 때 1년차 사업했던 결과만 놓고 보면 친자 일치율이 6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64.6%가 2014년도에 그렇게 떨어지는 수치가 아니고 전국 평균 정도,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일치율을 가지고 있었던 축협 조합이었습니다. 거기에 28.9%가 부가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한 1.8% 정도가 모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 친자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부정이 나면 아빠가 부정이 납니다. 왜 아빠가 부정이 나는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엄마가 부정이 나거나 완전 부정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어쨌든 거창축협 같은 경우는 64.6%로 시작을 해가지고 2015년에 83%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6년에 89.9%까지 친자 일치율이 올라가고요. 2017년에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20%가 넘는 그 비율이 뭐가 줄어들었냐면은 부부정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부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2016년, 2017년보다 앞에 14년보다 조금 더 높아졌어요. 2.2%, 2.4%. 거의 뭐 0. 몇 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크게 모부정이나 완전 부정이 달라진 게 아니고 친자 일치율이 높아지는 그 비율이 부부정이 줄어들면서 친자 일치율이 높아지는 그런 그래프 모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제 저희 지금 대부분 도시에서 대한 대단한 그래서 한 개가 보다 크게 왜 내게 정말 전통의 시대를 방송에 쪽으로 그쪽에 한 이래서 그냥 인공수정사별로 연도별로 친자 일치율을 통계를 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A라는 인공수정사, B라는 인공수정사, C라는 인공수정사 쭉 해가지고 우리 거창축협 관내에 있는 인공수정사들별로 수정한 기록들은 있으니까 그 기록들을 가지고 친자 일치율을 확인해서 A, B, C, D 수정사들이 일치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서 그냥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사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죠. 나는 분명히 제대로 넣었어. 근데 내게 왜 이래? 라고 분명히 반발합니다. 근데 증거를 갖고 들이밀면 인공수정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물론 인공수정사들이 실수한 부분만 부각시키는 건 아닙니다. 인공수정사들이 잘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나머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관리적인 측면보다 이런 경각심을 한번 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확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창축협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이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수정사 협회랑 이제 축협이랑 이제 회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조합원들 아니면 소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친자가 일치가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느냐? 이제 송아지 가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순농 같은 경우는 부정이 난 애들
때 평균 가격이 317만 원 정도 됐다 그러면 일치단 애들이 한 354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40만 원에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가격을 더 잘 받았거든요. 실제로 거창축협의 그 송아지 시장에서, 경매 시장에서. 암소도 마찬가지고, 암송아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친자가 맞는 애들이랑 안 맞는 애들이랑 이제 가격 차이가 실제로 나고, 소를 사러 오는 그 소상인들도 실제로 친자 일치가 된 애들, 실제로 이제 요즘 웬만한 축협들이 송아지 시장에 보면 전부 다 친자 확인해가지고 일치가 났는지 안 났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하는 증명서 다 꼽아놓고 송아지 시장 하잖아요. 그 송아지 시장에 증명서가 꼽혀있는 애들은 실제로 안 꼽혀있는 애들보다 한 3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더 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선돈 박사가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 개량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따로 특별하게 물론 우리가 좋은 정액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개량을 하기 위해서죠. 좋은 정액을 쓰는 이유가 개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의 노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특별하게 더 좋은 정액을 구해오거나 애쓰는 것도 물론 노력이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혈통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는 암송아지를 통해서 내가 미스를 쓰고 또다시 정확하게 정액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계속 몇 개 내려오게 되면 개량이 되더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나중에 아마 선도원 박사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창축협 같은 경우는 따로 특별하게 개량 사업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 친자 확인을 통해 가지고 혈통을 바로 잡음으로 해서 개량의 효과를 실제로 얻었고요. 그래서 친자 일치율이 90% 넘으면 얘는 실제로 거의 100%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 부정하고 모부정 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통을 잘 맞춰서 기반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개량의 효과는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실제로 이제 거창축협을 예를 들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친자 확인이나 동일성 검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유전체 분석이라는 얘기를 점점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전체 분석이 뭔지는 이제 실제로 소를 키우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유전체 분석이 뭔지 아주 쉽게 개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전체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당연히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유전체 분석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얘가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예, 최초의 컴퓨터는 이만한 오피스 한 개를 기계로 꽉 채워서 만들어져서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얘가 이제 더하기 빼기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비인 거죠. 근데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비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들 컴퓨터를 한 개 손으로 다 들고 다니시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이 결국은 컴퓨터인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없죠.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뭐 웬만한 것들이 문서 작업까지 다 됩니다. 그게 발전함으로 인해서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DNA 마커 한 개 분석을 하려면 하루가 걸렸습니다. 한 개 체에 하나의 DNA 마커를 분석을 하려면 하루 종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개 체뿐만 아니라 뭐 100마리가 됐든 200마리가 됐든 내가 분석하고 싶은 마리 수의 한 7만 개의 DNA 마커를 분석하는데 한 8시간이면 됩니다.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요.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 그 다음에 비용이 점점점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한 개 체에 7만 개의 한 5만 개에서 7만 개의 SNP를 DNA 마커를 분석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10만 원에서 12, 3만 원 정도 합니다.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얘 한 마리 분석하려면 50만 원, 60만 원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한 1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유전체 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체 분석은 소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숫자가 30쌍입니다. 60개거든요. 그러니까 60개의 그 염색체의 1번 염색체부터 30번 염색체까지 분포되어 있는 DNA 마커를 쭉 확인을 해가지고 그 확인된 DNA 마커의 정보를 가지고 이 개체의 유전적인 능력을 판정하는 방법이
유전체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혈통 육종가를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육종가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 육종가는 혈통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유전 능력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상들의 능력을 가지고 추정하는 게 혈통 육종가고요. 유전체 육종가는 엄마 아빠 정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정보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이 개체 당대의 송아지의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내가 육종가를 추정하는 것이 유전체 육종가입니다.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이제 기존 우리가 혈통으로 가지고 육종가를 추정하던 방법인 거고요. 그 추정한 육종가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이제 블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형매 자료라든지 후대 도축 자료라든지 뭐 체중 초음파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활용 가능한 정보들을 모아서 육종가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전체 육종가는 내가 분석하고 싶은 A라는 송아지가 있어요. 이 A라는 송아지를 가지고 참조 집단, 그러니까 미리 똑같은 DNA 마커 7만 개를 가지고 분석해 놓은 결과값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단을 만들어 놓고 이 A라는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특징이 이 집단이랑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정해서 육종가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탠다드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도축을 해가지고 나오는 도축 결과, 그러니까 투뿔부터 뭐 3등급까지 싹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도체중이 얼마고, 근내지방도가 얼마고, 등지방 두께가 얼마고, 등신 단면적이 얼마고, 뭐 체중이 얼마고 하는 정보들을 싹 가지고 있는 표현형 자료를 가지면서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참조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요. 내가 A라는 송아지를, 얘 능력을 검증하고 싶다. 근데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을 요 참조 집단에 집어넣어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통계 분석해서 이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다 라고 하는 예측치를 내놓는 게 유전체 분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혈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랑 유전적인 정보를 통해 갖고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더해 가지고 육종가를 추정해 가지고 내놓는 방법이 혈통 육종가입니다. 유전체 육종가입니다. 그 유전체 육종가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이제 뭐 도체중이라든지 등신 남변작이라든지 등지방 두께, 근내 지방도 같은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 육종가가 더 정확하냐, 유전체 육종가가 더 정확하냐, 그건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전체 육종가라고 하는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각 축협에다가 이제 유전체 육종가를 분석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으니까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줄 테니까 육종가를 추정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업에 참여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시범 사업 개념으로 여러 군데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정확도는 기존에 있던 혈통 육종가보다 좀 더 신뢰도는 유전체 육종가가 좀 더 높습니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소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육종이나 유전이라고 하는 배경은 그 소 한 마리가 태어나서 도축이 되는 그 전체의 생애 50% 정도를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사장님들이 더 잘 하시는 것처럼 환경적인 효과를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엉망이 소를 사갖고 와서 우리 집에서 소를 잘 먹이고 우리 집에서 따뜻하게 내가 케어해주면 나는 원뿔 이상 무조건 만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유전적으로 별로 안 좋은 애를 환경적으로 얘를 극복시켜가지고 잘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주 좋은 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환경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안 좋은 소를 만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체 육종가가 됐던 혈통 육종가가 됐던 이 육종가의 그 유전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정보는 소 한 마리의 50%를 차지하는 거고요. 그 50% 내의 신뢰도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환경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유전에 매달리느냐, 육종에 매달리느냐, 이 환경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밭이 좋아야 됩니다.
밭이 결국은 송아지거든요. 이 송아지를 얼마나 좋은 송아지들, 좋은 암소들을 내가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전적인 자질이 좋은 애들 사갖고 와가지고 환경적인 좋은 환경을 더해서 내가 훨씬 더 쉽게 육종 개량하고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으면 내한테 훨씬 더 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 육종, 개량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 육종과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사장님들이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좀 더 효과적으로 판단을 해서 송아지를 선발하고 암소를 선발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지, 얘가 지금까지 없었던 방법을, 그러니까 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마법 같은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얘는 유전체 육종과를 가지고 우리가 가축을 개량하고 선발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참고 자료의 좋은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지, 얘를 가지고 결정할 때에 일방적으로 얘만 가지고 결정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사장님들한테 그런 권유가 들어왔을 때 나는 이거 없이도 소를 잘 키울 수 있어, 근데 나는 우리 집 소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유전적으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얘를 또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개량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지금 친자 확인하는 것처럼 조만간 얘도 이제 일반화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리 소개를 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 유전체 육종과를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말씀을 드리면, 뭐 수정란 이식을 통했던 어쨌든 뭐 좋은 미소, 우리 집에 있는 좋은 미소들을, 우량 미소들을 가지고 이 유전체 육종과를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혈통조사나 외모조사를 통해 가지고 육종과를 추정을 해 가지고 그 값들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 선발한 미소를 통해 갖고 능력 좋은 정액 KPN을 가지고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서 이 우량 송아지 거세우는 잘 키워서 거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암놈 같은 경우는 다시 잘 좋은 미소로 키워가지고 다시 이런 사이클이, 좋은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우량 집단을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앞번에 OPU 관련되어 있는 강의도 들으셨을 거예요. OPU 관련되어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좋은 미소를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수정란을 만들어서 생산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 집 내에서 그렇게 말고 우리 집 내에서도 그렇게 또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좋은 소들을 계속 좋은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개량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량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혈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혈통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통 관리를 잘 하셔서 그 관리되어 있는 혈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을 하셔야 개량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지, 내가 혈통 관리를 잘 못하는데, 개체 관리를 잘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기술, 좋은 사료, 좋은 소들 갖다 집어넣어 봐야 그 효과는 점점점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면 효과를 100%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50%, 20% 낮은 효과밖에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이번 강의의 가장 큰 주제고 목적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친자 확인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동안 뭐 궁금했던 점, 아니면 지금 뭐 막 생각나셨던 게